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괜히 명치가 답답해집니다. 평소와 다르게 트림이 자주 나오고 메스꺼움이 며칠씩 이어집니다. 과일인데 설마 문제 있겠어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의사로서 아주 불편하지만 꼭 드려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에게는 특정 과일 하나가 위 속에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시경에서 꺼내보면 단단한 돌처럼 굳은 덩어리가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는 위석, 제에스트릭 베이조알, 그 중에서도 감으로 생기는 디오스피로베조와 디오스피로베조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당뇨가 있거나 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서 반복됩니다. 조금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보고를 보면 노인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나는 건강식만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 건강식의 중심에 바로 이 과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20년 넘게 관리해왔고 식단도 매우 철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철이라며 감을 하루에 2~3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지만 이틀, 사흘 지나자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넣는 순간 의료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위안에 주먹만 한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눌러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환자분은 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이라서 몸에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노인에게 이런 일이 더 잘 생길까요? 이 답을 이해하려면 위장을 하나의 믹서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 위장은 강한 상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음식을 잘게 부수고 빠르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믹서기의 회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탄닌은 위산을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는 성질을 가집니다. 잘게 부서지지 않은 섬유질이 이 시멘트에 붙고 또 붙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특히 공복 상태라면 위산은 가장 강하고 반응은 가장 빠릅니다. 이때 시작된 작은 덩어리는 며칠 사이 진짜 돌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조용하게 통증 없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분이 특히 위험한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을 먹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 자체보다 더 무서운 노인 위장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왜 같은 과일이 누군가에겐 약이고 누군가에겐 돌이 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핵심은 감 자체가 아니라 노인 위장이 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어떤 분은 아무 일 없고 어떤 분은 위에 돌이 생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온 과일은 몸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자연식품일수록 위장에 더 큰 숙제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감은 그렇습니다. 감에는 2가지 특징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탄닌, 둘째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이 조합은 젊은 위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두 성분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먼저 탄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의 원인으로 입 안에서는 침을 말리지만 위 안에서는 위산과 만나 화학적 결합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마치 풀처럼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감의 식이섬유가 더해집니다. 잘게 씹히지 않거나 위의 움직임이 느려져 음식이 오래 머물면 이 섬유질은 그 끈적한 물질에 하나둘씩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감을 잘 씹어 먹는다. 한두 개밖에 안 먹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입니다. 노인 위장은 젊을 때보다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약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위배출지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오래 위장약을 복용해온 분들에겐 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감이 들어오면 위안은 작은 실험실이 됩니다. 산은 충분하고 움직임은 느리고 섬유질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조건이 모이면 위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감으로 생기는 위석은 오히려 위산이 강할수록 잘 만들어집니다. 탄닌과 위산의 반응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복에 감을 먹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식사 대신 감 하나로 배를 채우는 습관. 이때 위안은 가장 산성이 강한 상태입니다. 반응은 빠르고 결합은 단단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감을 먹어도 괜찮았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그분들의 위장은 아직 충분히 움직이고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으며 다른 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몸은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습관이 오늘부터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실제 환자의 경험은 이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70대 환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기 신호를 왜 놓치기 쉬운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직접 겪은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과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는 늘 몸에 좋다는 기준으로 선택하던 분이었습니다. 당뇨는 있었지만 약도 잘 챙겨 드셨고 정기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되자 지인이 집에서 키운 감을 한 상자 건네주었습니다. 당도도 높고 약도 안 썼다는 말에 이분은 하루에 한두 개씩 식사 대신 감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이 부담될 때, 저녁에 입이 심심할 때 감은 편하고 달콤한 선택이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속이 묘하게 더부룩했습니다. 배가 부른 것도 아닌데 명치 쪽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 환자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소화가 잠깐 안 되나 보다. 과일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물을 더 마시고 하루 이틀은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식사를 조금만 해도 금방 메스꺼웠고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5째 날 밤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분은 얼굴이 창백했고 복부를 살짝 누르기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증상은 분명 위장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시행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화면을 보는 순간 의료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위안의 검붉은색의 단단한 덩어리가 위벽에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음식 찌꺼기 같았지만 겸자로 눌러보자 전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환자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감드신 적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과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식을 한 것도 이상한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조건이 조용히 겹쳐졌을 뿐입니다. 특히 이 환자분은 당뇨로 인한 위운동 저하 공복에 감을 먹는 습관, 며칠간 반복된 섭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신호가 있었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더부룩함, 가벼운 소화불량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이미 위 안에서 돌이 충분히 자라버린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은 내시경으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어 며칠에 걸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위벽 손상이나 장으로 내려가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더 쉽게 생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인 위장이 젊은 위장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선 환자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소화도 그럭저럭 되는 편인데,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노인 위장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위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약해집니다. 통증으로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불편함 정도로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의 시작을 놓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대 이후 위장은 세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수축력 감소. 둘째, 배출 속도 지연. 셋째, 위산 분비 패턴의 불균형입니다. 먼저 수축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젊을 때 위장은 음식을 넣으면 마치 손으로 주무르듯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움직임이 느려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음식은 잘게 부서지지 않은 채 위 안에 오래 머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 속의 섬유질은 서로 엉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 속도입니다. 노인 위장은 비우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경계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위 배출 지연이 더 흔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탄닌과 섬유질이 오래도록 위산 속에 잠겨 있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 오래 담가둔 종이처럼 점점 형태가 변하고 굳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위산이 줄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감으로 생기는 위석은 오히려 위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잘 생깁니다. 노인 위장은 위산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 불균형한 산 환경이 탄닌과의 결합을 더 쉽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씹는 능력과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치아 문제로 음식을 예전만큼 잘 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처럼 질긴 섬유질은 잘게 부서지지 않은 채 위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는 괜찮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젊은 위장은 더 강하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비우고 덜 불균형한 산 환경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 위장은 다릅니다. 감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위는 그것을 처리해야 할 과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반복되면 결국 위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인 위석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며칠에 걸쳐 자랍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단지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꽉 찬 느낌이 들 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통증과 구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치료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당뇨나 위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왜 이 문제가 더 치명적인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이번 이야기는 특정한 분들께는 반드시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바로 당뇨가 있거나 위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경우는 감으로 인한 위석 위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 끌어올립니다. 먼저 당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혈당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 신경은 위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위마비, 위운동 저하, 가스트로파레시스입니다. 위는 음식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수축하지 않고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이 상태의 위장은 마치 고장난 세탁기와 같습니다. 물은 가득 차 있는데 회전이 느리고 배출이 안 됩니다. 이 안에 감이 들어오면 탄닌과 섬유질은 빠져나갈 길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위운동이 느려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을 먹고도 조금 체한 것 같다 정도로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조금이 며칠 쌓이면 위 안에서는 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위 수술을 받은 분들입니다. 위 절제술이나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경우 위의 구조와 기능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위산 분비 위치와 양이 달라지고 음식이 머무는 방식도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 안에서 음식이 한쪽에 고이기 쉽습니다. 이 환경은 감 속 탄닌이 섬유질을 붙잡아 덩어리를 만드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수술 후에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으로 위를 보호하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위장약이나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감으로 인한 위석은 이 약들로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 배출을 더 느리게 만들어 위험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감은 조금 위험한 과일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감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감과 함께 먹으면 위석 형성을 훨씬 빠르게 만드는 위험한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감은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감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고구마 먹고 감 하나. 식사 대신 감과 간단한 간식.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노인 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감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위장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감과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감의 탄닌을 만나면 결합 반응은 훨씬 빠르고 강해집니다. 마치 시멘트에 물을 더 부은 것처럼 덩어리는 단단해집니다. 실제 위석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감, 플러스 고구마 조합을 며칠 연속으로 드신 경우였습니다. 이 조합은 위석 형성 속도를 눈에 띄게 앞당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과 탄닌이 많은 다른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밤, 도토리묵, 떫은 차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만 먹어도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탄닌 섭취량이 한꺼번에 늘어나 위 점막이 수축하고 배출은 더 느려집니다. 그 결과 변비가 심해지고 철분 흡수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약과 함께 먹는 건 괜찮을까요? 특히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감 섭취 시간을 꼭 분리하셔야 합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위 안에서도 장에서도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습관, 공복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감 하나. 이 순간 위 안은 산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환경은 위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반응은 빠르고 덩어리는 작게 시작해도 단단하게 굳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십니다. 물 많이 마시면 괜찮지 않나요? 아쉽지만 이미 시작된 결합을 물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감은 식사 후에만 다른 탄닌 많은 음식과는 같이 먹지 말 것. 고구마와는 반드시 시간 간격 둘 것. 이제 이런 위험한 조합을 피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셔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감으로 생긴 위석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조금 불편한 정도의 문제로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감으로 생긴 위석은 방치할수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험해집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위 점막 손상입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덩어리는 위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위가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위벽을 계속 문지릅니다. 이 반복적인 마찰은 위 점막을 헐게 만들고 작은 상처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속쓰림이나 타는 듯한 느낌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염과 위궤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위 안의 돌이라면 약은 증상만 잠시 가릴 뿐입니다. 상처는 계속 반복됩니다. 더 위험한 단계는 출혈입니다. 위석이 점막을 깊게 파고들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붉은 색토를 하거나 검은 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인에게 이 출혈은 빈혈과 기력 저하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합병증, 위천공입니다. 단단한 위석이 약해진 위벽을 뚫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위석이 위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덩어리가 작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 소장으로 내려가면 급성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폐색이 생기면 배는 심하게 팽창하고 구토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노인에게 수술은 회복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합병증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신호로 시작합니다. 더부룩함, 조금만 먹어도 꽉 찬 느낌, 이유 없는 메스꺼움. 이 단계에서 병원을 찾으면 치료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일 먹고 체했겠지라며 며칠, 몇 주를 버팁니다. 그 사이 위석은 자랍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에게 지속되는 소화불량은 참아야 할 증상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미 돌이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콜라를 이용한 치료 이야기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미 위에 돌이 생겼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의학 현장에서는 조금 의외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콜라, 소카콜라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웃거나 고개를 젓습니다. 탄산 음료가 치료가 된다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학술지에 보고된 치료법입니다. 콜라가 위석에 작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산, 파스포릭 아시드, 둘째는 이산화탄소, CU2입니다. 이 조합은 감으로 생긴 위석, 특히 디오스피로베조아에 의외로 잘 작용합니다. 인산은 위석을 구성하는 섬유질 결합을 서서히 느슨하게 만듭니다. 마치 굳은 밥을 물에 오래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탄산기포가 스며들며 덩어리 안쪽까지 압력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처럼 단단했던 위석은 겉부터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콜라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 아래 내시경 치료와 함께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집에서 시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모든 위석에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감으로 생긴 위석 크기가 비교적 제한적인 경우 합병증이 없는 초기 단계, 이 조건이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콜라를 평소에 마시면 예방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콜라는 예방용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치료 보조 수단입니다. 오히려 평소 잦은 탄산음료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콜라 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시경으로 직접 겸자를 이용해 조각을 제거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이 커지기 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감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인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노인도 감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6가지 기준과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위석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감은 위험하다는 공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노인의 위장을 지키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노인 위장이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을 드시고 싶다면 다음 6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위험군이라면 가능한 한 피하십시오. 당뇨가 있거나 위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감은 자주 먹는 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량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감은 반드시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농도가 낮아져 탄닌 반응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껍질과 하얀 속을 제거하세요. 탄닌은 껍질과 심 주변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연속 섭취를 피하세요. 하루 이틀 연달아 드시는 습관은 위석 형성의 지름길입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가 노인 위장에는 상한선입니다. 다섯째, 철분제와는 시간을 나누세요. 감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최소 3-4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여섯째, 덜 떫은 감, 잘 익은 감을 선택하세요. 딱딱한 감, 떫은 감보다 말랑하고 충분히 익은 감이 탄닌 함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6가지만 지켜도 위석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고 난 뒤의 신호입니다. 감 섭취 후 더부룩함이 계속되고 메스꺼움이 며칠 이어지며 조금만 먹어도 속이 꽉 찬 느낌이 든다면 이는 참아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병원을 찾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치료가 쉬운 단계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어제 괜찮았던 습관이 오늘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기준 하나만으로도 위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수술을 막아줍니다.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감 조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